돈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마음속 영웅. 지갑이 얇아진 2026년, 현금 없는 한국의 하루. 2026년 오늘, 한국 사람들의 주머니나 가방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무거운 동전 지갑이나 돈이 가득 든 지갑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신 얇은 카드 한 장이나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은 급할 때를 대비해서 꼭 챙겨 다녔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금은 정말 보기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풍경부터 달라졌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주머니 속 동전을 찾으려고 뒤적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버스 요금함에서 현금을 넣는 곳이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기계에 갖다 대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가볍게 찍고 지나가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티머니 카드예요. 짤랑짤랑하는 동전 소리 대신 삑하는 기계 소리만 바쁜 아침을 채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지갑을 여는 모습은 이제 낯설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주문과 계산을 동시에 해결해요. 계산대로 가더라도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금 영수증 주세요라는 말보다 카드나 여러 가지 페이로 계산하겠다는 말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런 변화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더욱 눈에 띄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 대신 큰 화면의 키오스크가 손님을 맞이해요. 이 기계들은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안내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현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쓰기 불편한 짐이 되어버린 느낌마저 들어요. 물론 모든 것이 기계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워낙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쉬운 결제 화면이나 음성 안내 서비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불편함을 줄이고 모두가 편리함을 누리기 위한 노력도 기술 발전만큼이나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6년 한국 사람들에게 현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지폐와 동전은 물건을 사는 수단이라기보다 명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이나 저금통에 모으는 추억의 물건에 가까워졌어요. 투명하고 빠르고 간편한 현금 없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폐와 동전은 있어요. 지폐와 동전의 종류와 그 속에 담겨있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재 쓰이고 있는 지폐는 4종류예요. 퇴계 이황이 그려진 1000원권, 율곡, 이이가 그려진 5000원권, 세종대왕이 그려진 만원권,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의 지폐가 있어요. 동전은 6종류로 학이 그려진 1원, 거북선이 그려진 5원, 다보탑이 그려진 10원, 벼 이삭이 그려진 50원, 충무공, 이순신이 그려진 100원, 학이 그려진 500원이 있습니다. 1원과 5원짜리 동전은 현재 생산 중단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네요. 한국의 옛날 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깐 알아볼까요? 엽전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동그란 모양의 옛날 돈을 말해요. 철이나 구리, 심지어 돌로 만든 것도 있었는데 모두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디자인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우주관을 담고 있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엽전은 여러 차례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 시절인 1427년에 조선통보라는 돈을 처음 만들어 보았지만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널리 쓰이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종이로 만든 저화라는 돈도 함께 사용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어요. 진짜 성공적인 엽전은 조선 숙종시대인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상평통보예요. 이 이름은 항상 평등하게 널리 쓰이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상평통보는 주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뒷면에는 호조라는 관청 이름이나 각 지역 관청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이 시기는 조선 후기로 장사가 활발해지면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어요. 엽전은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농사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상평통보가 물건을 사고 파는 주요 수단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백성들에게 동전 사용을 강요하면서 세금을 내거나 군대에 가는 대신 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평통보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지금도 땅을 파면 발견될 정도로 많이 유통되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에요. 하지만 엽전에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돈을 만드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무게나 재료의 순도가 제각각이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믿고 쓰기 어려웠어요. 또한 쌀이나 배 같은 물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어음을 사용하는 방식도 여전히 함께 사용되었어요. 결국 19세기 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식 은행에서 발행한 돈과 근대적인 주화가 들어오자 엽전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경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요. 옛날에는 엽전의 구멍에 실을 꿰어 목걸이처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민속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엽전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화폐 제작 노력이 조선 숙종대의 상평통보로 완성된 거예요.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화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기술과 제도의 한계로 점차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 자료로 남아있어요. 돈에 새겨진 영웅들. 세종대왕, 만원권 지폐.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조선 최고의 왕이에요.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했고 농사짓는 방법을 담은 책을 보급하고 비의 양을 재는 츠고기와 별자리를 관측하는 혼천이를 만드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발전시켰어요. 특히 한국 민족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중국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오늘날 한글은 그가 남긴 업적 중 가장 빛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만원권에 새겨진 그의 얼굴은 학문과 문화의 중요성을 상징해요. 퇴계 이황, 천원권 지폐. 이황은 조선 중기에 뛰어난 성리학자로 동쪽 나라의 주희라고 불릴 만큼 유교 철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는 이기이원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연구했으며 교육과 학문 연구를 평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특히 도산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퇴계학파를 만들어 조선 유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의 사상은 돌아가신 후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서 정치적 사상적 토대를 만들었으며 천원권에 담긴 그의 모습은 학문과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율곡 2, 5천원권 지폐. 이인은 이황과 함께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실용적인 생각으로 현실 개혁을 추구한 점에서 달라요. 그는 10만 양병설로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 등을 펼쳐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어요. 또한 성학지뷰를 써서 유교의 핵심 가르침을 정리했으며 이기일원론을 주장해서 이황의 이론을 보완했어요. 5천원권에 등장하는 그는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상징하며 어머니 신사임당과 함께 지폐에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경우예요. 신사임당, 5만원권 지폐.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예술가이자 학자, 그리고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의 상징이에요. 그녀는 시, 그림, 글씨에 뛰어났으며 특히 풀과 곤충을 그린 초충도로 유명해요. 유교적 덕목을 완벽하게 실천한 여성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예술가로서의 모습도 뚜렷해요. 5만원권에 새겨진 그녀의 얼굴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장과 가정 내 존엄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사임당의 이미지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여성의 역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충무공 이순신, 백원동전.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는 거북선을 개발하고 하깃진 전법 등으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았으며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등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특히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면서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끝까지 나라를 지킨 모습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백원동전에 새겨진 그의 모습은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상징하며 조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단결과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군사 전략과 인격적 완성의 본보기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한국의 화폐에 등장하는 5인물은 한국의 문화, 학문, 예술, 국방, 가정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대한 분들이에요. 이 5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그 업적들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혁명적인 업적이었어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유학적 업적은 조선시대의 학문과 사상을 발전시켰고 한국 민족의 정신적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은 여성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후세에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의 군사적 리더십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 모든 업적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화폐에 새겨진 이들의 초상은 단순히 얼굴 그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국의 조상들이 이루어낸 값진 가치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한국인들은 매일 사용하는 돈을 통해 이분들의 정신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데 손님이 별로 없네. 홍보를 좀 해야겠어. 글쎄, 나는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밥 먹을 때 불편하잖아. 그런가? 나는 아늑하고 좋은데. 손님을 모으기 위해 홍보를 해야 한다. 식당의 조명을 밝게 바꿔야 한다. 지금의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모두 아시죠? 정답은 2번, 식당 조명이 어두워 불편하다는 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데 손님이 별로 없네. 홍보를 좀 해야겠어. 글쎄, 나는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밥 먹을 때 불편하잖아. 그런가? 나는 아늑하고 좋은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